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수 멘토입니다. 오늘같이 K사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좀 간만에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. 자회사인 센즈랩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 관련된 협업을 체결했다는 이런 소식 속에 모 회사인 K사인까지 수혜를 좀 덩달아 받으면서 답답했던 그동안의 박스권 흐름을 뚫고 요 위로 올라와 주는데 성공해 보인 듯 했지만 지금 현재 전반적인 주식시장 자체의 지수 흐름 자체가 많이 좋지 못해요. 그래서 이러한 자금의 이탈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분을 다 반납한 상태에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아마 우리 많은 주주님들 입장에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그런 종목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, 오늘은 그래서 최근에 이 주식시장 자체의 지수 흐름이 좋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. 과연 최근까지의 이 하락장 속 끝에서 오늘의 수급 주체는 누구였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토대로 해서 주가 흐름 시나리오 관련된 말씀도 나눠보겠습니다. 우선은 좀 두 가지식으로 접근을 해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 센즈랩과는 좀 흐름을 달리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체결한 건 자회사인 센즈랩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,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K사인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매출 추이는 어땠고 이런 부분들 싹 다 차처를 하고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신다는 생각 하에서 이 주가에 관련된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나눠볼게요. 우선 가장 먼저 지금 왜 이렇게 주식시장의 지수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한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자면, 지금 이 미국에서 금리 인하 관련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이 미국의 경제 지수 자체가 너무나 탄탄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2024년도 들어와서 3월경에 일단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해서 적게는 5번 내지 7번까지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여러분 4월달이죠. 그래서 3월달이 지났어요. 금리 인하는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이 미국의 경제 기조 자체가 너무나 지금 현재 탄탄하기 때문에 각 주에 있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들 입에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당장 경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는 필요가 없어 보인다. 근데 그렇지만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는 예상이 간다.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. 그래서 맨 처음엔 5번에서 7번까지도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작년 지난해의 예상과 달리 지금은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. 근데 가장 최근에 또 이게 두 차례로 줄어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지금 흐름 속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주식시장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들어왔던 요 자금들이 실망을 한 거죠.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짐에 따라서 자금 이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요건 비단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당연히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주었고요. 일본 증시, 독일, 영국 증시 등에도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자금 이탈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요거 한번 좀 보시면요. 4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다시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요. 이따가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이 업종 지수, 즉 코스닥 지수도 같이 한번 좀 놓고 비교를 해드릴 건데, 이 4월 2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닥 지수 900이 무너져 내렸고요. 오늘 장에서 860이 안타깝게 좀 무너져 내리는 굉장히 좋지 못한 하락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연달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고무적인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몇 거래 연속 동안 증시 하락이 비단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좀 기조로 이어졌었는데, 지금 오늘 장에서 우리 한국 그리고 미국 다우존스랑 중국 상해 요것만 좀 제외하고는 다 좀 불장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평가된 당연히 기업들도 많이 발생을 했겠죠. 그래서 어떠한 또 이러한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글로벌적인 이런 좀 기조로 밀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국내 증시 또한 어느 정도 좀 이 단기적인 바닥 지지기를 맞춰주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이제 곧 발생하지 않을까.
이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렇게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이 코스닥 지수의 흐름 추이를 한번 좀 보시면요. 여러분 이때가 4월 2일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던 그날인데 이날 코스닥 지수 900이 이렇게 밀리면서 깨졌어요. 그리고 이때 좀 이렇게 이 근처에서 지지를 받아준가 싶었는데 어제 장에서 이 코스닥 지수 870선을 이탈을 했고요. 오늘 장에서 이 860마저 밀리면서 지금 이 장 마감 지수 기준에서 859포인트로 장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는 좀 끝나지 않아 보인다.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, 마찬가지로 이 K사인의 주가의 흐름 자체도 어떠한 이 시장 지수의 흐름까지 이겨줄 수 있는 수급량이 받쳐주지 못한 계속된 조정세를 받아왔어요. 그래서 제가 이 K사인 관련된 이전 영상에서 좀 중요해 보이는 게 이 박스권 상단부인 이 1,400원 근처를 지켜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때 이탈이 나와주고 나서 계속된 조정에 밀리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. 근데 또 그나마 좀 고무적인 사실이 있다면 오늘도 그렇지만 어제도 이렇게 좀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긴 했거든요. 근데 거래량 자체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. 그래서 보시면 이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린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때 이 지지선 이탈하고 내려오고 나서부터 여기 좀 어느 정도 매물들이 그 기간 동안 쌓여 있었기 때문에 본전 심리로 인한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할 오늘의 수급 주체를 한번 좀 보시면요. 기타 법인 측과 외국인 측이 오늘 같이 이렇게 손잡고 들어가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. 오늘은 반대로 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수, 이 출하량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던 걸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. 이러한 오늘 82,000주가량 집계가 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나마 조금 고무적인 사실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, 원래 장 시작부터 이렇게 외국인 수급세가 들어왔습니다. 근데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또 많은 물량들이 매도 물량으로 나왔거든요. 근데 장 마지막 이제 딱 집계가 된 건 82,000주 가량이 집계가 된 걸 우리가 미뤄 보았을 때, 이 2시 21분 이후로 이제 장 막판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줬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이 기타 법인 측에서는 계속된 연속된 순매수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.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 전체적인 전반적인 프로그램 매수세 추이를 보시더라도 장 막판쯤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끌어올려지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장 마무리를 했거든요. 자, 그래서 이 K사인 개별적인 프로그램 매수세를 좀 보셔도 오늘 9만 주가량 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습니다. 요게 장 막판쯤에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다행히 그래도 장 막판쯤에 이 수급세가 붙어주면서 들어왔다라는 점이 좀 고무적일 수가 있겠고, 보통 이렇게 좀 이 프로그램 매수세 같은 경우에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밀릴 것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세가 더 강해지거든요. 근데 장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들어왔다라는 점은 제가 영상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이 지수 자체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, 코스닥 시장도 좀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좀 바닥 지지라인 좀 확인을 해 나가고, 그 다음번에 좀 이 지수 반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이다.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이때 당시 나왔던 이 주가 조정 자체도 이 K사인 관련된 어떠한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그러한 주가 조정이 아니고, 이 시장 자체에서의 자금 이탈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수가 밀렸고, 또 그로 인해 주가 조정이 나온 만큼 다시 한번 이 지수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바닥 구간을 좀 확인을 해준 다음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 보여준다면, 오늘도 그렇고 어제 장에서도 그렇고 이 윗꼬리를 밀어 보았을 때 상승을 하고 싶은 이러한 포트는 아직까지도 K사인 입장에서 좀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지수가 밀리고 있는 이 원인 중에 하나인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의 총재들의 발언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지금 이 박스권 흐름 안으로 다시 이 주가가 들어온 건 너무나 좀 좋지 못한 일이지만, 그래도 이 장기 이평선인 이 회색깔선 121선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지수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한데도 요 밑에에선 어느 정도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
121선 근처에선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 전날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장과 어제장에서 이렇게 상승 시도까지도 나와 주었지만 장기 이평선이 이 241선 근처 약 1,400원 근처에선 저항에 밀려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자면 혹시 K사인 관련해서 신규로 진입을 좀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 지수의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다시 추세를 전환을 시켜줄 때쯤 이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정보 수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보수적인 관점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인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기존에 이미 진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좀 비중 조절을 하시려면 마찬가지로 이 지수가 좀 꺾이는 이 추세를 바꿔주는 여태까지 조금만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다가 흐름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올라갈 때 그때 결정을 좀 단행을 하시는 게 좀 어떨까, 이런 부분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이 외국인 수급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장 막판에 계속 들어와 주는 모습을 우리가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이 지수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지수의 흐름 자체가 지금까지 좀 꺾여서 좀 아래로 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해 보인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뭐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오면 그때그때 또 제가 취합해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도움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고요. 우리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는 투자,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